오늘 낭독할 책은 아웃사이더 재테크입니다. 저자 민경철. 1989년 신영증권에 입사한 이후 2021년 현재 근무하는 증권회사는 바뀌었지만 32년째 증권맨인 직장인이다. 매년 꿈 목록을 만들고 있다. 감사하게도 가고 싶은 곳에 대한 꿈은 20년 전부터 적어왔던 여행지들 중 한 곳만 빼고 전 세계 50개국 정도 여행을 했다. 그중 하와이는 2002년 첫 번째 여행 이후 15번이나 다녀왔고 매년 꿈 목록에 하와이의 부동산 갖기를 적으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었다. 네, 목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재테크 준비편. 2. 재테크 과정편. 3. 재테크 전략편. 저는 재테크를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저자의 재테크 준비편 첫 페이지부터 좀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준비편. 무엇을 위한 재테크인가? 워라벨 파이어족을 꿈꾸는 이를 위하여. 1.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이 하와이에 별장을 가질 수 있다. 2002년 나는 처음으로 하와이를 다녀왔다. 그 여행 이후 내내 난 하와이에 푹 빠지게 되었다. 하와이가 너무 좋았다. 하와이는 999국이다. 천국 바로 아래 동네니까. 라는 여행 프로모션 문구를 접하고 떠난 여행이었다. 하와이는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곳이었다. 그동안 다녀본 그 어떤 여행지도 이런 표현으로 소개한 곳은 없었고 실제로 천국 바로 아랫동네 같다는 느낌을 받은 여행지는 더군다나 없었다. 2002년에 하와이 여행을 다녀온 후 매년 나의 꿈 목록에는 하와이의 부동산 갖기가 빠진 적이 없었다. 꿈은 잘 꾸라라고 했다. 왜? 이루어지는 속성이 있으니까. 내가 하와이에 부동산을 갖게 된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증권회사에 묵묵히 다닌 것도 주식 투자를 재능 있게 잘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와이에 부동산 갖기라는 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년 전인 2002년 당시만 해도 해외 부동산 투자가 자유롭지 못한 시기였다. 해외 부동산 투자가 금액 제한 없이 전면 자유화된 것은 2006년 이후이다. 2002년은 그만큼 해외 부동산 투자에 있어 금액이나 제도상의 제약이 많았던 때였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원래 꿈이라는 것은 그렇게 적는 것이다. 돈이 없다며 내 꿈을 디스카운트해서도 안 된다. 내 직업상 그런 수입이 생길 수도 없는데 하면서 꿈을 디스카운트하여 적으면 안 된다. 꿈을 적을 때는 돈에 구애받지 않고라는 전제하에 적어야 하는 것이다. 1. 내가 갖고 싶은 것. 2. 내가 가고 싶은 것. 3.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 꿈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돈과 상관없이 원하는 것을 모두 적는 것이다. 그 꿈은 늘 머릿속에 있다가 누군가 내 꿈을 물어보면 3초 이내 나올 수 있는 꿈일수록 빨리 이루어진다. 그 꿈은 절실한 꿈이기에 그렇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대한 꿈은 20년 전부터 적어왔던 여행지 중 한 곳만 빼고 모두 이루어졌다. 하와이는 2002년 첫 번째 여행 이후 15번이나 다녀왔고 전 세계 50개국 정도 여행을 했다. 적어두었던 여행지 중 딱 한 곳 노르단의 페트라만 빼고는 모두 다녀오게 되는 경험을 했다. 적어두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적을 때 시한까지 정해 적어두면 더 빨리 이루어진다. 가령 5년 이내에 와이키키에 내 소유의 빌딩 갖기라고 시한까지 정해두면 그 시한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이룰까?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주의 에너지가 도와서라도 그 꿈을 이루게 해줄 테니 큰 꿈, 구체적인 꿈, 간절한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꿈을 시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르크보드 하나 사다가 갖고 싶은 집, 갖고 싶은 차, 가고 싶은 여행지에 사진을 붙여 시각화하면 된다. 꿈을 시각화해 놓으면 잠재의식에서도 작동이 되어 꿈을 이루게 해준다. 하와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20년 전부터 코르크보드에 와이키키 비치 사진과 하와이 부자 마을인 키알라 마을의 멋진 집들 사진을 붙여두고 있었다. 예를 들자면 현금은 100억 정도 갖기, 하와이 최고 부자 마을인 카알라 마을에 공터 사서 궁전 같은 집 짓기, 와이키키 비치가 정면으로 보이는 빌딩 갖기, 차는 이런 차 갖기, 배에 식스팩 만들어 와이키키 비치 거닐기. 꿈은 사진으로 시각해야 더 선명해진다. 가고 싶은 곳의 꿈 목록이었던 여행지에 대한 사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꿈꾸었던 여행지들은 이미 다녀왔기 때문에 코르크보드에서 떼어내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포스트잇에 적어두었다. 사진들은 몇 장씩 바뀌었지만 20여 년 전부터 늘 이렇게 있었던 코르크보드다. 이 글을 읽는 분 중 하와이에 부동산 갖기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꿈부터 적고 시각해 놓으면 그 꿈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고 시도해 보기 바란다.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유머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알아?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지? 냉장고 문을 연다. 첫 번째. 두 번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셋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우리는 각자의 좁은 시각만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며 산다. 그래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봐왔던 크기의 냉장고만 떠올린다. 아니면 이거 넌센스 퀴즈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냉장고 하면 가정용 크기의 냉장고를 떠올린다. 허무하기까지 한 이 유머의 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터치하는 방식이다. 질문자는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산업용 냉장고도 있으니 거기에 코끼리를 넣겠다는 건데 말이다. 하와이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방법 알아? 1. 한국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매물을 고른다. 2. 하와이의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구매 계약을 한다. 3. 은행에 가서 에스크로 계약금과 잔금을 송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와이의 부동산을 가질 수 있다. 하와이의 부동산을 갖겠다는 꿈을 가지면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구매해 본 사람들이 다 알려준다. 이런 책 한 권만 읽어보면 좋은 매물을 고르는 방법, 하와이에 가지 않고도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송금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 구매 후 관리를 맡기는 방법까지 일일이 다 알려준다. 하와이는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들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게다가 수익성도 안정적인 부동산이 있다. 하와이에 부동산을 사려고 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 돈이 많이 들겠지?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관리비는 비싸지 않을까? 영어도 못하는데 혹시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지? 우리가 그동안 신문이나 인터넷상에서 본 하와이 부동산 이야기는 재벌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고가의 호화로운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기사들 뿐이었다. 그런 기사들 때문에 우리는 어느새 하와이 부동산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림의 떡 같은 부동산. 하지만 잘 찾아보면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하와이 부동산이 있다. 우선 하와이 부동산을 갖고 싶다면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부터 지워야 한다. 하와이에 부동산을 갖고 싶다면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방법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하와이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특별하지 않듯 하와이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다. 목돈, 세금, 영어 등의 복잡한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일단 지우면 가능해진다. 하와이 부동산 구매는 평생 쓰고도 남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나 구매하는 곳이 절대 아니다. 소확행 부동산도 얼마든지 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부동산. 큰 금액이 아니어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부동산.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비싼 세금과 관리비를 월 수익으로 상쇄해 줄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 하와이의 부동산을 갖고 싶다면 흰 백지 한 장을 꺼내들고 5년 이내에 하와이에 내 별장 갖기라고 쓰면 된다. 그리고 늘 간절히 소망하면 어느덧 하와이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된다. 증권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하와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니 단기에 대박날 종목 하나 추천해줘서 하와이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해주려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반대로 주식 투자는 쪽박돈 할 수 있으니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소확행의 부동산이라 하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지금 하와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떠올리지 않아도 된다. 그저 갖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2002년에 첫 하와이 여행 후 하와이에 내 부동산 갖기라는 나의 꿈이 20년 만에 이루어졌다.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2020년부터 2021년 초에 하와이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다. 20년 전부터 하와이의 부동산을 갖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주식도 이럴 때 매수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던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대박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고 해서 대박을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꿈이 아니라 욕망일 뿐이다. 주가가 급락했을 때는 특별히 대박날 종목을 찾지 않고 투자해도 큰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식이 아니라 바로 때를 사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락했다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렵지 않게 대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 또한 부동산이 아닌 때를 사는 투자이기 때문이다. 꿈이 없었다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지도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지도 에디슨이 전구로 세상을 밝히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렇듯 하와이에 부동산을 갖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급락할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코로나 사태로 하와이 부동산이 급락했더라도 그저 남의 이야기로 보일 뿐이다. 하와이에 부동산을 갖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에 가격의 급락이 기회로 보인 것이다. 하와이에 부동산을 갖고 싶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와이에 부동산 갖기라는 꿈을 갖는 일이다. 결국 꿈을 가진 사람이 하와이에 부동산을 가질 수 있다. 꿈을 시각화해 놓으면 잠재의식에서도 작용이 되어 꿈을 이루게 해준다. 네, 오늘은 아웃사이더 재테크의 일부를 낭독을 해봤는데요. 전 이 말에 참 동의를 합니다. 꿈을 시작화해 놓으면 잠재의식에서도 작용이 되어 꿈을 이루게 해준다.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그려보고 또 적어보고 사진이 있으면 표시를 해두고 이러면 정말 꿈에 더 빨리 다가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은 아웃사이더 재테크를 낭독했습니다.